아토피는 샤워 자주 하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반신욕으로 땀 빼줘야 좋다는 말도 있고, 누구는 수시로 보습해주라 그러고 누구는 보습하지 말라 그러고, 뭐가 맞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기는 한의사 청아한의원의 신나경 원장입니다. 인터넷에 아토피 관리 방법에 관한 수많은 정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다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말이 다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피부 상태에 따라 적용해야 되는 관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샤워, 보습 방법에 대해서 피부 상태에 따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5분 내로 최대한 짧게 샤워해 주시는 게 좋아요. 땀이나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청결에 신경 써주셔야 하기 때문에 외출하셨다면 집에 와서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하는 건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땀을 흘리지 않고 외출하지 않은 날은 굳이 목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샤워를 매일 하신다고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거나 먼지 많은 환경에 다녀온 게 아닌 이상 바디워시 없이 물 샤워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진료를 보다 보면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샤워를 즐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게 되면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면서 가려움증도 좀 나아지고 각질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은 덜 가렵고 각질이 줄었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뜨거운 물로 오랜 시간 샤워를 하는 건 피부를 자극하고 각질층을 무너뜨려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드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니까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반신욕이 건강에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반신욕은 땀을 빼서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세포의 재생을 촉진해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 중에 추위를 많이 타고 수족냉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 뜨겁지 않은 물로 한 15분 정도만 반신욕을 하시는 게 아토피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진 않지만 건강상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 중에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 땀이 많은 분들에게는 그닥 추천하지 않아요. 아토피랑 습진이 특성상 덥거나 땀 흘리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는데 이렇게 더위를 타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반신욕을 하게 되면 몸에 열이 오르고 땀이 많아지면서 더 가려워질 수 있거든요. 특히 진물이나 상처가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2차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신욕하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간혹 각질이 많은 게 불편해서 스크럽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토피 습진 환자분들은 각질층을 잘 보호해줘야 피부가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않는 것처럼 각질이 생긴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처가 난 곳에 딱지가 앉았는데 그 딱지가 자연스럽게 탈락될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 강제로 계속 제거한다면 상처가 치료되는 속도가 늦어지고 나중에는 흉이 지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각질을 불리거나 밀어서 없애버리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가 민감해져 버리고 피부 회복이 더뎌지기 때문에 스크럽젤을 쓰거나 아니면 때를 밀어서 각질을 강제로 제거할 게 아니라 각질이 자연스럽게 탈락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피부 회복이 빨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토피 환자분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어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보습제로 코팅막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계절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보습 방법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 여름처럼 습한 계절에 지성 피부를 가지고 계시다면 산뜻하고 가벼운 제형을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겨울처럼 건조한 계절에 건성 피부를 갖고 계시다면 찐득한 체형을 바르는 걸 추천드려요. 한 번에 듬뿍 바른다고 해서 흡수가 막 더 많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먼지가 달라붙고 찝찝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얇게 자주 발라주시는 게 피부 건조를 막고 수분 유지를 더 도와줄 수 있어요. 보습제를 발라주는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피부가 다시 건조해진 것 같다고 느낄 때 그때 발라주시면 돼요. 보습하실 때 중요한 점은 꼭 샤워 직후에
3분 이내로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물 나는 부위가 있다면 진물과 로션이 엉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진물 나는 부위는 빼고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또 어떤 로션이 아토피에 좋은지 많이들 여쭤봐 주시는데요. 향이 나거나 기능성 있는 제품 말고 무색, 무향의 순한 제품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순한 로션이어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로션을 바르면 따갑고 오히려 가렵다면 피부가 약해서일 수도 있고 로션 자체가 안 맞아서일 수도 있으니까 열감이나 따가움이 유발된다면 로션 종류를 한번 바꿔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나마 자극감이 좀 덜한 걸 찾았지만 그래도 로션을 바른 직후에 가려움증이나 열감이 좀 올라오는 분들이라면 보습제를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쓰신다든지 보습 직후에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아요. 로션을 발라도 피부가 금방 건조해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습제는 피부 겉면을 코팅해서 피부 장벽이 피부 밖의 물질이 피부 안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피부에 수분이 쉽게 날아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줘요. 이미 피부를 더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피부 세포 자체를 촉촉하게 바꿔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나는 건 체내의 만성적인 염증의 결과이기 때문에 몸 안에서는 염증 반응이 지속되어서 피부 장벽이 파괴되고 건조한 건데 겉에서 로션을 발라준다고 해서 나아질 수는 없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피부 건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 안을 치료해 주셔야 돼요.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면역계의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어서 염증 자체를 가라앉아야 외부 자극에 덜 민감해지고 피부 장벽이 회복되면서 피부 본연의 보습력을 되찾아서 이 건조감과 각질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토피의 원인을 찾는 방법이나 대표적인 원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 보습이랑 샤워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피부 상태에 따라서 알맞은 관리하셔서 치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